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을 해석하고 전문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 들어보는 너네 자산 운용이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경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 상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마음과 사람 김아라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어색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컨텐츠들은 어떻게든 경제랑 연관이 돼 있는 거였는데 네. 하다 보니까 요즘에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투자 잘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힐링도 필요하지 않을까. 경제도 경제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쪽으로는 너무 무지하거든요. 무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제 소장님께서 쓰신 책을 사서 읽었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책 제목도 그렇고 안에 초반에 나온 내용들도 그렇고 우울이랑 불안이랑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다 되게 부정적인 감정 중 하나 정도로만 치부하기도 하거든요. 정의부터 하고 한번 가보려고요. 우울과 불안이 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사실 참 어려워요. 네. 전문가인 저희들도 내담자들의 혹은 환자들의 증상을 보고 우울인가 불안인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다른 존재이기는 한데 네.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불안하다가 우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울과 불안을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참 어렵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임상 현장에서 지켜봤을 때 주로 이제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건 어떤 거냐면 우울을 경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마음의 시선이 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어떤 일들을 좀 계속 후회한다거나 계속 돌아보고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저요. 그런가요? 네네네. 그 말 내가 왜 안 했지?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네네. 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때 이러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렇게 과거에 주로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 음. 계속 과거를 살펴보는 분들은 좀 우울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그러신가요? 네네. 또 반면에 불안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의 시선이 주로 미래를 향하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거를 못 얻으면 어떡하지? 내가 못 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 마음의 시선이 주로 미래를 향해 있을 때는 약간 불안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건 절대 책 홍보는 아닌데 책 제목이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 네. 제목에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거네요. 핵심적으로 제가 뽑아낸 어떤 개념들은 그렇고요. 네. 실제로 좀 증상에 대해서 제가 구분지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우울의 증상은 DSM-5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단 기준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준을 보면 9가지의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5가지의 증상들이 2주 이상 있을 때 우리가 장애 진단을 내리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거.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약간 사소한 일에도 약간 울컥울컥 눈물이 난다. 혹은 우울한 기분이 느껴진다. 두 번째는 과장님 우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 네네.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흥미의 저하라고 해서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었고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네네. 이런 흥미의 저하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일상에서의 어떤 무기력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식욕의 변화들도 생겨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폭식하거나. 네, 이런 경우도 우울의 증상이고 수면 문제도 나타나고 그래서 불면증이 있거나 아니면 과다 수면을 하거나 잠만 자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피로한 거 그다음에 내가 나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거, 자살 사고, 그리고 초조하고 아니면 내 생각들이 멈춘 것처럼 네. 느려진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울들이 왔을 때 현상들을 들어보면 사실 다 극단에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의 직장인들이나 보통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우울감이나 불안들은 거의 다 갖고 있는데 네. 극단이 아닐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중간쯤 됐을 때 그러면 다들 불안이나 우울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텐데 이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 어떤 마음 건강에 충분히 나중에 이상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우울한 감정 네. 그리고 불안한 감정 같은 경우는 인간이 그거를 느끼도록 만들어졌거든요. 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적절한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건강한 일이다. 음.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네. 그러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려면 정도가 네. 심해야 되고 또 기간이 길어야 되고 또 상황과 맞지 않게 우울과 불안이 나타날 땐 좀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은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평범한 우울이나 감정보다도 더 깊이 있어야 되고 더 심화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가 참을 만한가 가 하나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고통감이 큰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감과 또 상관없이 기능에 문제가 있는가? 를 봐요. 네. 그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울한 감정 때문에 내가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집중이 안 되고 회사에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거는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뭐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학업이 막 떨어져요, 성적이. 그럼 그것도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막 걱정하다가 네. 잠을 못 자는데 다음 날은 또 참 잘 자. 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우울이나 불안이 지속돼서 기능적인 저하가 일어난다고 보기는 좀 힘든 거고. 맞아요. 근데 내가 2주 내내 그 생각하다가 계속 잠을 못 자면 네. 아, 얘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죠. 네. 아,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들으시면서. 명확한 기준이란 걸 사실 어떤 감정에 대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자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전 많이 느끼는 게 옛날에는 이런 심리 상담을 받거나 네. 정신과 가서 한번 약 처방을 받든 네. 상담받는 거 옛날에는 쟤는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제 주위에도 꽤 있어요. 야, 한번 가봐. 오히려 추천해 주던데요. 그렇죠. 네. 되게 좋아. 네 내면 한번 점검하고 진짜 문제가 뭔지를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여러분들도 혹시 특히 나이 들어서 뭐 그런 것까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요즘에 시장도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서 피폐해진 마음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 사회는 더 풍족해지고 살림살이는 솔직히 예전에 비해서 더 좋아졌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GDP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은 더 많아진 느낌? 물론 예전에는 많았어도 못 내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는 느낌인데 그 이유를 소장님께서는 어디서 찾아보세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너무 심오한 네. 이거는 좀 그랬죠?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마음의 병, 특히 이제 우울과 뭐 불안, 가장 흔한 이런 병은 현대인의 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네. 특히나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인류가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좀 더 고차적인 문제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선진국일수록. 그렇죠. 도시일수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를 살펴보면 도시가 훨씬 많죠. 그리고 뭐 시골이라던가 뭐 지방으로 가면 확연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문명화될수록 좀 생겨나는 고차적인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점은 저는 모든 인간들이 좀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개인화 되다 보니까 외로워지는 것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똑같이 힘들어도 과거에는 같이 좀 나누고
또 막 가족들도 많았고 그렇지. 도움을 막 얻는 곳도 많았고 근데 이제 점점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다 보니까 오롯이 개인이 짊어지는 몫이 되면서 조금 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그것도 일리 드네요. 있네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가끔씩 놀러도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단절된 상황이고 1인 가족은 늘어나고 네. 표출할 때는 없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 단순하게 그냥 바쁘게 살고 하는 일이 많아서라고 생각했는데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도 사실 바쁘고 뭐 하는 일은 많았을 텐데 그것보다 우리가 뭔가 더 고차원적인 무언가를 쫓다 보니까 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나 마음의 병들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되게 옛날 단어긴 하지만 선진국 들어서면서 웰빙에 대한 네. 욕구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결핍도 불안으로 오겠구나라는 생각. 맞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마음의 병이 많구나. 근데 이런 진짜로 뭐 우울이나 우울증이 오거나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공황장애 정도는 있어야 바쁘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우스갯소리로 네. 그런 얘기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겪고 계신데 이런 거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건 뭐 약을 먹어야 되는 건가? 내가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으면 나아질 수 있는 건가? 좀 저희는 정보가 너무 없거든요. 네. 사실 기회가 되면 다 받으시면 좋죠. 아, 다 할 수 네. 있으면 네, 만약에 내가 약을 먹을 정도로 좀 심한 상태여서 네. 공황장애는 특히나 약이 좀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현재 막 나타나기 때문에 네. 내가 의지로 혹은 내 노력으로 이것들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약도 드시고 또 약은 현재의 어떤 증상들을 좀 경감시켜줄 뿐이지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것은 또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니 네. 뭐 약도 드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음식도 드시고 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시고 할 수 있는 한 저는 모든 것들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돼? 그 상담을 한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도 아니잖아. 내가 지금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사람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저 같은 되게 그럼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래도 이렇게 상담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참 저도 제가 이 일을 하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또 지금처럼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빚을 갚아드릴 수는 없고 제가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걸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진짜로? 상담을 통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항상 심리 상담의 첫 시간에 상담은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리거나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은 사실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과정인 것 같냐면 결국은 목적은 나를 이해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이라는 거는. 나를 이해하는 거죠. 네. 나를 이해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되냐면 내가 결국 빚이 있는데 이번에 뭐 주식을 하면서 빚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왔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뭐 갚아드릴 수도 없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빚을 지게 되었나 어떻게 해서 내가 주식을 하게 되었나 왜 나는 주식을 하는 게 무슨 의미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어떤 마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그래서 내가 결국은 빚이 이만큼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그것은 나에게 뭘 의미하는가 이런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들과 그걸 통해 내가 사실은 되게 불안해서 남들은 다 집 사고 자기 집에서 사는데 나는 내 집 마련 못할까 봐 네. 너무 불안해서 네. 빚을 냈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오기까지 내 안에 어떤 핵심적인 건 불안이었네. 네. 그럼 그 불안을 이렇게 다루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불안을 덮기 위해 더 큰 불안을 만든 거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하는 게 좀 상담의 과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해서 근본적인 그 마음의 원인을 이렇게 찾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그런 걸 처음 지금 듣고 네. 경험한 거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받아보시면
왜 그래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지 좀 느끼시지 않을까. 사실 소장님과 이 컨텐츠를 만들려고 질문지를 짜던 중에 제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드리고 꾸려가야 될지 감이 안 와서 사연을 한번 받아봤거든요.